안녕하세요. 8번째 강의입니다. 학생 설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익명 방식의 설문과 달리 학적을 사용하겠습니다. 학적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학생이 어떤 설문을 했다는 내용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학생이 완전한 익명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했고 누가 안 했고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적인 목적에 따라서 학생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자 했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만족도 조사하는 사항을 해봤습니다. 전공 체험 활동을 했었고 그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보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방식이고 만족도 조사 해볼 생각입니다. 학적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학년 반 번호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대학 전공은 탐색을 한다고 했는데 그 행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 6일 날 우리가 특강 신청할 때 5, 6교시 대학 전공 설명회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 이런 설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사실은 11월 6일 날이 지나야겠죠. 11월 6일 뭐 저녁 때부터 뭐 일요일까지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실제로 카운트를 하기 위해서 그냥 좀 기간을 앞으로 당겨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대학 전공 탐색 만족도 조사하고 만족도 조사입니다 했고요. 아까 기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익명을 설문이 아니라 미사용을 했고요. 학적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이제 방번호를 쓰겠다. 우리가 이제 방번호, 개인번호 방식은 저번에 특강에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방번호 방식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방을 개설하면 방이 나오겠죠. 방이 나오면은 여기서는 어떤 설문을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여기는 첫 번째는 체험한 대학 전공명을 쓰세요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전공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쓰라고 했는데 5단 척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단답으로 자 어느 것 중에 5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물어봤어요. 여기 이제 주관식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탭에 역시 다른 탭을 보겠습니다. 다른 탭에 관리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걸 보겠습니다. 7강에서 만든 게 여기 있죠. 자, 이것이 이제 8강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대학 전공 탐색 만족도 조사입니다. 이것도 이제 복사해서 그냥 붙이는 과정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정을 해보면 이런 식의 것을 만들었었거든요. 여기서도 바꿀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학 전공 설명회를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편성을 해야겠죠. 대학 전공 설명회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고 설명도 뭐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9일 지금이 뭐 1시 정도 됐는데요. 새벽이죠. 네, 조금 명령시로 하겠습니다. 명령시로 해서 바로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30일 뭐 그냥 9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익명이냐 아니냐죠. 익명을 사용해보면 아닐 게 필요 없습니다. 학적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네, 익명을 안 사용할 거고 학적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학생을. 근데 제가 여기에 학생을 10명을 등록해 놨습니다. 홍길동, 전우치 1, 2, 3, 4. 그래서 10명이 있고요. 그리고 적성 방식을 개인 번호를 물어보는 건데 그냥 방 번호만 알면 되겠죠. 요건 아니야. 요걸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을 개설하면 되겠죠. 이거는 거기에 대한 하는 방법이 안내가 있는 겁니다. 자, 방을 개설해 보겠습니다. 자, 그 방을 개설했더니 이런 방이 만들어졌네요. 여기다 이제 첫 번째 질문할 건데 전공명을 써보라고 하겠죠. 그래서 체험한 전공명을 쓰세요.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체험한 전공명은 뭐 이렇게 뭐 비슷하게 써보겠습니다. 근데 선택할 것은 전공명 주관식이니까 텍스트 입력이 되겠죠. 추가하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만족도 조사라는 거죠. 만족하는가? 전공 체험에 전공 탐색에 하나요?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나요? 그리고 객관식으로 물어봐야겠죠? 객관식 단답으로 물어보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아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겠죠? 아니다. 보통이다. 만족한다라고 했죠? 그렇다. 매우 그렇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단 척도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또 추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유로운 의견을 해주세요. 자유롭게 의견을 말해주세요라고 쓰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그 텍스트 입력입니다. 이게 이런 기능, 이 질문에 대한 기능은 그 구글보다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너무 복잡한 것보다 아주 단순한 거를 이제 만들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가장 많이 쓰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장하기를 해서 저장해 보겠습니다. 방이 개설됐다 그러네요. 좀 요거하고 비슷한 방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렇죠? 요거하고 요거 미리 보기 뭐 비슷하겠죠? 여기 미리 보면 이런 식으로 체험명과 이제 의견을 쓰게끔 되어 있죠. 여기도 이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체험명을 쓰게끔 되어 있고, 뭐 경영학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경영학과. 그리고 매우 그렇다. 만족한다 이런 얘기죠. 두 개 복수 선택 안 되는 거 알겠죠? 그리고 자유롭게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것을 방번호 입력해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생용 가서 방번호를 제가 복사해 왔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게 나오죠. 1학년 2반의 1번은 누구죠? 2반의 1번이 전우치일이죠. 전우치일. 허위로신지 이게 방번호일 때는요. 그 남의 친구 거에 들어가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 어떤 학교에서 학생이 좋은 체험은 자기가 그 다른 친구를 빼고 자기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 다른 사람이 알까봐 막 뒤죽박 좀 바꿔놨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추적해가지고 IP 추적해가지고 누군지 찾았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이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영학과. 아까 이렇게 했었죠? 경영만 쓰겠습니다. 그렇다. 자, 이렇게 감사라고 쓰겠습니다. 설문 완료. 이렇게 하면 정상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럼 아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내가 참여한 거죠. 지금 제가 여기 두 가지에 1번, 2번에 지금 많이 설문을 한번 해놨습니다. 요것으로 이제 통계로 보면 되겠죠. 지금까지 이제 실습을 해봤고요. 이제는 하나가 남은 것 같습니다. 요것을 통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입니다. 이 강의 9번은 통계 관리입니다. 설문 통계에 대한 거 도움말은 아니고요. 설문 통계에 대한 겁니다. 이 내용은 좀 잘못됐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